그날 결혼식장에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할머니를 보는 순간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설마 정말 할머니 맞으세요? 그 말을 들은 신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할머니가 가져온 낡은 봉투 하나가 열리면서 결혼식장 전체가 울음바다가 될 진실이 밝혀집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와 신랑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호텔 예식장 입구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놓여 있었고 하객들은 하나같이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한 할머니가 천천히 예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오래된 가방 하나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신부 쪽 친척인가?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에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맨 뒤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딱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오늘 결혼하는 신부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은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메이크업을 마친 뒤 거울을 바라보던 수진에게 친구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하객 거의 다 온 것 같아.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친구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뒤에 앉아 있는 할머니는 누구야?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수진은 친구가 가리킨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수진은 곧장 대기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보는 순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진아. 그 한마디에 수진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내 결혼식인데 안 올 수가 없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오셨어요? 할머니는 품에 안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만 전해주려고 왔다. 수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 이제 엄마 말대로 살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겠지.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신랑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랑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신랑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간 듯 창백해졌습니다. 저분이 왜 여기에? 수진이 놀라 신랑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할머니 알아? 신랑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초 동안 할머니를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랑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신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역시 할머니가 맞군요. 수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랑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수진아. 그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야.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하지만 신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는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습니다. 예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랑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고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저는 길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자기 식사를 저에게 주셨고 추워서 떨고 있으니까 자기 외투까지 벗어주셨습니다. 신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돈까지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수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정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없어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란다. 예식장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엄마는 할머니를 싫어하셨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는 내가 너희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할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봉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이유인데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였단다.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전부 적혀 있다. 수진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병원 영수증,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수진아.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를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평생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할머니는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엄마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멀리 떠났단다. 그런데도 내 엄마는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했구나. 수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었겠니? 그리고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내가 행복한 모습만 봐도 됐다. 그 순간 신랑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가 제게 베풀어 주신 것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할머니의 가족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수지는 결국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한번 불러보고 싶었단다. 잠시 후 수진의 어머니도 예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왜 항상 괜찮다고만 해? 그 말에 할머니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늘 내 딸이 결혼하잖니. 그것만으로 됐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대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식장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신랑은 할머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뭔데?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상자 안에는 새 코트와 따뜻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에게 무언가를 주기만 했는데. 신랑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받으셔도 됩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결혼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신부의 드레스도 화려한 꽃장식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오해 속에 살아온 한 어머니와 딸이 서로의 손을 다시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끝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수진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잠시 후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도 행복해 볼게. 그 말에 수지는 다시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에서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 가장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 하지만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온 사람은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결혼식장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딸과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도 행복해 볼게.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수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낡은 옷을 입은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그날 할머니가 가지고 온 것은 낡은 가방도 오래된 봉투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 자신을 오해했던 가족을 다시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행복하세요라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한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다려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